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특검이 적폐 5봉 중에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의로운 결단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법원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실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토대 위에 좋은 경제 정의도 세워질 것입니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도 특검에 소환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숱한 국정농단을 포함 특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10,000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부당한 차별을 일삼은 행위는 헌정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그대로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적폐 5봉 중 아직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통령과 우병우에 대해서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여론전을 펼쳐보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경찰과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가 나서서 삼부 요인에 버금가는 특혜와 특별 대우를 반 전 총장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께서는 귀국 일성으로 서민 운운하시더니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의 반기문 띄우기에 편성해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반 전 총장은 대권 행보를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 연휴 직후 기성 정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참 가지 않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해서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 비전이 일치한다든지 어떤 정치 철학이 통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당이 무슨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돈을 이유로 고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또 한 번 먹칠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또다시 동생이 유엔 대표단의 직함을 달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친족 비리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를 이용했다 하는 점에서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부패 이어달리기 아닌가 이렇게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잔불도 정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겠다. 탄핵 정국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을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잔불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의 무능한 저자세 외교가 결국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결국 일본의 기세에 눌려 부산의 소녀상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외무상은 기세 등등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보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몰래 추진한 위안부 밀약으로 한일 관계가 그 진실의 균형점이 깨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본 정부는 허점투성이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한일 간의 역사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사드라 할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한데 국방부는 이 차제에 롯데에 대한 강압적인 사드 부지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롯데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드 부지 협상에 망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롯데 측을 강압적으로 강박을 해서 부지 협상을 종용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대단히 졸속 추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기 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될 일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자세로 오만하게 추진한다면 국익을 해치는 것이고 또 촛불 민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상원의 대표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교상이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에 대해 발언하면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인이 많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면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위상이 야수군이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방위상은 야수군이 신사를 참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방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전범을 참배하면 그것은 전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침략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부산 내 소녀상을 철거해서 옮겨야 된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참 나라 외교 잘 돌아갑니다. 가해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사에 역사적으로 남을 사람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개탄한다 이런 발언만으로 그냥 끌고 갈 외교부라면 저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세 장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나온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저 도발,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직을 걸고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을 걸라는 말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희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친박만 징계한답니다. 친박을 왜 징계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친박을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주범인 박근혜 당원은 징계하지 않겠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생쇼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주범은 징계하지 않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종범들, 그 하수인들만 징계한다. 그게 혁신입니까? 임명진표 혁신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친박을 징계하려면 그 주범인 박근혜 당원부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하지요. 저는 임명진 위원장에게도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야당 탓까지. 야당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 사태 여기까지 왔겠냐.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야당에 걸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하고 계신데요. 박근혜 당원부터 제대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친박 의원들 징계하시는 게 순리 아닐까요? 충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조카들과 동생들 친인척 비리 의혹이 말 그대로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 미국 검찰에 의해 뇌물죄로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에 이어 어제는 또 다른 동생이 미얀마에서 유엔 대표단 행세를 하며 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반 전 총장 가족들의 비리 의혹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늘 봐왔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고상한 말로 이해 충돌이지만 쉽게 말해 공적인 권력을 등에 업은 고위직 주변 인물들의 사익 추구입니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이 측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의 모든 개별적인 비리를 본인이 사전에 완벽히 차단한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 전 총장 동생들과 조카가 벌인 범죄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들은 모두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을 팔아 저지른 것입니다. 더욱이 관련 의혹을 유엔을 취재하던 해외 언론 기자가 지난해 수차례 유엔 측에 공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잡아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친동생들과 조카의 비리 의혹을 계속 몰랐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우병우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대선 캠프처럼 대검 중수부장,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릴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 전 총장이 존경한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대로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이 없으니 돈, 세력, 경험이 부족해 아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달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정당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말을 바꾸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당을 자신의 대선 행보에 돈과 조직을 내는 도구로 여기는 인식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골성사납게 반기문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당들에게 돈과 조직을 준비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높은 자리에서 의전받는데 익숙해져 이제는 정당을 자신의 의전 조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반 전 총장께 돈과 조직 타령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헌법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당법 제2조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치 교체를 말하셨는데 정치가 뭔지 정당이 먼저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의 원로이자 노인 최고위원으로서 회초를 드는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장관 의원 65세 정년 도입 주장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노인 세대를 대변해온 우리 당의
노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표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세대, 선배 세대의 힘과 지혜를 존중하며 더 겸손하고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역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노인들의 희생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한평생을 바쳐 이룬 결실을 지금의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세대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는 둬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노인 정책의 뼈대를 만든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가 나서서 효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의 최종 목표는 어르신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모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에 시작됐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25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고엽제 피해 보상, 특수임무 유공자 보상, 이런 중요한 일들 모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정책의 근간을 만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만드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는 효도하는 정당, 노장청의 통합은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이자 노선입니다. 2015년 7월 28일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경계한다는 내용의 6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노인 최고위원회 선출을 포함한 청년 여성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체제를 확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노인 최고위원으로서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도 어르신들께서 효도하는 정당 노장청의 통합이라는 당의 의지가 관철된 덕분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공약을 뒤집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예산안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예산을 끝까지 붙잡고 되살린 당은 민주당입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100세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노장청 통합은 당의 정신입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연륜을 잘 배우겠습니다. 노인정책의 근간을 만든 정당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정책을 더욱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자로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SNS 발달로 현대사회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세상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SNS를 통한 유언비어와 흑색 선전 유포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악성 유언비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명의까지 도용해가며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악성 유언비어로부터 우리 당과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악의적인 유언비어의 생산, 유포 세력은 물론 단순 전달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 디지털 문명의 순기능이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 아닌 진실된 실력과 능력, 대한민국 비전 홍보와 청사진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관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정해지겠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삼성에 대한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 있는 다른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동조 혹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경유착의 사무리를 할 수 있는 재벌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한 법치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투자자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들 역시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런 변화가 한국 경제의 기반이 회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경제계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업인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말을 바꿔서 SK, CJ그룹의 총수를 연이어 특별 사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대로 기업 총수의 사면을 대가로 불순한 거래가 있었다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 모두에 어긋나는 만큼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가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재벌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삼성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떳떳지 못했습니다. 17일 특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의 430억 원대의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지원금 774억 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 액수가 1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한 통계에 의하면 88%라고 합니다. 미국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33%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영권 승계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 제1의 부자께서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한다면 어느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자크버거나 스티브 잡스나 많은 재벌들이 99%의 자기가 축적한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벌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삼성과 우리 많은 재벌 여러분께서는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원은 촛불 민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민심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것이고 명명백백한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고 관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과 조인선 장관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크게 훼손시킨 엄중한 범죄 행위로서 단호하게 의법 조치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에 응해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을 통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을 그나마도 지켜야 됩니다. 또 애국심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대통령 스스로가 특검에 출석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국정 공백으로 경제 위기, 외교의 실패, 민생의 도탄이 보이지 않는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냉철하게 참여하여 지금이라도 즉각 퇴진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민에게 치욕을 준 정당이 연일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만든 주범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일 어쩌니 하지만은 이제 당명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국민 앞에 나라를 이끌어 만든 것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당명을 바꾼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또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러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제 귀국에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민생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탈 때, 성묘할 때 실수투성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께 정치 교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 개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구태의연한 생각, 정당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도 어떤 길이 이상적인 길인가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